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길잡이 1의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학습 개관을 했고요. 14주차에 걸친. 그 다음에 2주차에, 그리고 이제 1주차에 그래서 학습 개관과 함께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의 이해라고 하는 제1부 1장 동의 콜라보 프로젝트라고 해서 동의대학의 교육 목적과 인재사항, 그리고 콜라보 프로젝트 과정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런 개요를 소개했고, 지난주 2주차에는 프로젝트 학습의 이해라는 제2장, 제1부 제2장이죠. 제2장 프로젝트 학습의 이해로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 배경이 될 수 있는 사상, 그리고 특징과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왜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느냐 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대체적인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종류를 이제 알아봤고요. 오늘은 제3주차입니다. 그래서 제3주에 다뤄질 내용은 제2부입니다. 제2부. 콜라보 프로젝트의 실제라는 제목의 제2부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1부는 주로 이제 그냥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의 어떤 개관, 개요,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 또 이론적인 특징, 이제 이론적으로 뭐 기본 개념이 뭐냐, 프로젝트 학습에, 그다음에 뭐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특징,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정도를 이제 이론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 제2부, 이제 3주차부터는 이제 제2부를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교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제2부입니다. 그래서 1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목이 이제 콜라보 프로젝트의 이해라고 해서 이제 이론적인 뭐 배경이라든지 개념, 그 다음에 뭐 특징과 장점 이런 소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동의대학에서 다뤄지는 그 3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했다면은 제2부 콜라보 프로젝트의 실제는 그 이름처럼 실제적인 어떤 수행을 다루는 거죠. 실제적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교재에 보면은 표로 구성된 과제들이, 실제적인 과제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표로 구성된 과제들을 그대로 각 주에 과제로 여러분에게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따로 문제를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지만, 이제부터는 교재를 참조하면 다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3주차부터 다뤄지는 이 콜라보 프로젝트의 실제는 수행 단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위한 어떤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이제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제 3장은, 그래서 3장부터가 이제 총 9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3장이 이 교재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 연습의 실제적인 정말 여러분이 수행 연습인데, 첫 번째는 팀 구성, 두 번째는 팀을 조직하는 팀 빌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발견 및 정의, 그리고 아이디어 생성과 확산을 위한 도구를 이제 다뤄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발견을 위한 진단 도구를 다뤄보고, 여섯 번째는 정보 수집 및 원인 분석, 일곱 번째는 해결 방안 찾기, 여덟 번째 실행 계획 수립, 아홉 번째 실행을 위한 검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여덟 번째 절에 실행 계획 수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과제 중에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이 8절에 해당하는 13주차에 이제 8절을 다룰 건데, 3장의 8절의 내용과 함께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3부는 성찰 및 평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 학기에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1절, 3부의 제1장은 성찰, 제2장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콜라보 프로젝트로 낸 과제, 그러니까 콜라보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다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제 반성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점이 뭘까, 미비한 점이 뭘까, 또 뭐 개선의 여지가 뭘까, 이런 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이제 평가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학기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일부 이론을 2주에 걸쳐서 했고, 이제 3주부터는 14주까지는 제 2부에 해당하는 내용, 콜라보 프로젝트의 실제를 다룬다.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3장으로 이루어진 이 제2부 중에서도 1장과 2장을 다룹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4주, 그러니까 4주까지, 다음 주까지 1장과 2장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5주차부터는 이제 14주차까지는 계속 3장에 해당하는 것, 즉, 제2부 3장에 해당하는 것, 즉, 콜라보 프로젝트의 단계별 연습이라고 하는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서 여러분이 실행 단계를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5주차부터 14주차까지 2부 3장을 다룬다. 총 9개 절로 나눠서. 자,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고, 이번 학기에. 자, 오늘은 이제 2부, 제 1장, 2장에 대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1장을 보면 수행 단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 수행 단계를 셋으로 이제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그러면 콜라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 단계는 3단계라는 거죠. 첫째는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팀 명을 정한다든가 팀 구성을 해야 되겠고, 조직원을 이제 말하자면 할당을 해야 되겠고, 팀이 구성돼야 되겠고, 구성원들이. 그 다음에 팀을 좀 더 조직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어떤 룰도 정하고. 그래서 팀 빌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팀 구성과 팀 빌딩을 통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려면 개인 역량을 일단은 강화하고 마음의 태도, 자세를 또 준비해야 되겠죠. 팀워크를 잘 이루어 나가려면. 그래서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이제 해결을 하는 단계고, 그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준비 단계가 1절 팀 구성과 팀 빌딩이라면, 진짜 본론에 해당하는 것, 본질적인 이제 프로젝트 수행은 2단계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주제나 문제를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든 뭔가 정해야 되겠죠. 문제를 설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이런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또 어떤 세부 항목, 이걸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후 구체적인 세부 전략과 개념과 어떤 절차를 정했다면, 아이디어를 확립했다면, 계획을 완전히 확정했다면,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계획을 그대로.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계획 실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이제 도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서 이것을 이제 실행에 밀고 나갔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도출하고, 그리고 나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5개 단계로 문제 해결 과정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설정, 정보 수집, 분석, 아이디어 구상,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에 해결 방안 도출, 검증. 자, 그 다음에 성과 활용이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절인데, 그러니까 수행 단계의 첫 번째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직을 해야 되겠죠. 구성 빌딩.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해결 방안까지가 나왔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결과를 예를 들면 시중에서 했던 만일 프로젝트라면 이거는 이제 회사나 사업체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당연히 시판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어디다 시장 판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테스트를 한다든가 해서 성과 활용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연구소나 이런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수업에서 발표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것을 경진대회에 나가서 아무튼 참여해서 어떤 수상을 노리고 경진대회에 나갈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공모전 역시 공모전의 수상을 위해서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려는데 도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특허를 이제 만약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 우리가 인문사회계는 이제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들이 생각한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아무래도 실용적인 어떤 말하자면 기술적인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그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어떤 좋은 방안을 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을, 그렇다면 어떤 기술적인 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과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장은 프로젝트의 이제 실제 2장은 이제 수행의 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행에 임하는 태도를 우선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거나 팀을 뭐 만들기 전에 우리가 팀워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팀워크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좋은 팀워크를 갖추려면 그 수행의 태도를 먼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협력적 사고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주차에는 이런 협력적 사고가 원래 얼마나 어떤 내용이고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하는 걸 우리가 팀워크에서 그 다음에 다음 주 4주에는 협력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과 팀 각각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좋은 협력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체화적인 이제 전략은 다음 주에 다루고 오늘은 협력적 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한가를 한번 오늘은 점검하는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2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런 협력을 했던 사례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는 왼쪽에 그림 있죠. 여기 Remember the Titans라는 원제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Remember Titan이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나는 뭐 제가 감상해 본 적은 또 본 적은 없는 영화인데 뭐 이게 아마 시중에 한번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교재에 넣었죠. 그래서 Remember Titan이라고 하는 이제 미식축구 여기 미식축구 여기 보면 미식축구 여기 어깨가 뽕이 들어간 걸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 흑인이 이렇게 얼굴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주인공이 아마 흑인이고 흑인인데 이 흑인 미식축구 팀 안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어떤 뭐 팀인가 어떤 미식축구 팀 안에 클럽에 들어간 이 흑인 선수가 백인 선수들과의 알력과 갈등을 겪는 이런 것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전진돼서 협력과 화해로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이런 아마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국가대표 축구팀 안에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지금 그죠? 세대 간의 알력, 그다음에 해외파, 국내파, 그리고 또 그죠? 나이, 신구,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어떤 팀일 수 있는데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팀에서도 갈등 요인이 있어요. 그죠? 알력은 어디나 있어. 학교 사회든 뭐 어떤 뭐 연예계든 뭐 또 무슨 정치계는 뭐 할 것도 없고 그죠? 정치계 안에서는 우리가 알력과 갈등이라는 건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여야의 대립만이 아니라 각 안에서도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느 사회나 이 알력과 갈등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갈등 요소를 한번 여기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을 어떻게 화해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어떤 해소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완화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협력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결말이 지어지는가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이 과제로 첫 번째 나가고 두 번째는 친밀도 확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면 숫자가 이게 페이지 수입니다. 교재에 46페이지에 있고 51페이지에 이미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참고하면 과제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도 확보 전략으로서는 팀 구성원 간의 토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친밀도를 확보하려면은 어떤 공통의 목표,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뭉칠 수 있다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려면 하나의 구심점, 즉 공통적인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토대라는 거죠. 친밀한 협력의 토대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친밀도를 확보하려면. 그래서 뭐 대화를 서로 주로 하고 또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태도로 변화될 필요가 있겠다. 낯설었다가도 좀 경계하는 태도에서부터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태도로 하려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고개를 끄덕이고 또 아주 손도 이렇게 태도도 항상 열린 마음을 제스처로도 표현하고 미소로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 그 멤버 간에 그죠? 긍정적인 태도로 그의 말을 받아주고 또 맞장구도 쳐주고 그러면서 또 다른 말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그 생각에 반대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요렇게도 좀 생각해 봤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그건 아니야 나는 그건 절대 반대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서 부정의 언어부터 시작하면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겠죠 서로 투쟁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경쟁과 투쟁의 관점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아 그래 그것도 참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네 하면서도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런 반응이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도 확보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각각 한번 그 표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요거 먼저 좀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이걸 안 해서 자 우리가 협력적 사고에 있어서 우선 첫째는 역량과 협력이라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비판적인 사고력, 통합적인 능력, 또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능력, 도전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통합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반드시 개인적, 이건 아무래도 개인의 우월한 능력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뛰어난, 독창적이고, 또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예리한 비판 능력, 또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게 이제 창의적인 인재라고 할 수 대부분 특징 짓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또한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또 수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붙이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이런 또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고, 더 좋은 정반 합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우리가 변증법 얘기하면서 유기적인 세계관 얘기하고 유기체적 세계관 얘기하고 이런 유연한 사고하고도 이제 연결시킨다면 이게 일종의 변증법적인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변증법적 논리를 우리가 체화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는 이다 아니다로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갈등을 빚을 수가 있겠다. 이런 논리의 기초만 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변증법적 사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사지선다형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시험 볼 때는 이다 아니다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지만 인간관계는 이렇게 이다 아니다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단 말이죠. 100% 정답, 100% 옳고 100%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약간은 또 부족한 점이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반 합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것을 끌어들여서 합치고 나쁜 것들은 제거하고 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이 더 생산적이고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발전시키는데도 단지 개인 플레이보다는 이런 방식의 소통과 통합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도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 나눔. 그래서 우리가 핵심 역량 이제 6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동의 대학의 인재상 얘기하고 핵심 역량 얘기하면서 6개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작을, 나소, 융도 이렇게 이제 첫 글자만 땄어요. 이 여러분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작을, 나소, 융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경영 그 다음에 글로컬 그리고 나소는 나눔 소통 그리고 융도는 뭐예요? 융합 도전 성취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경영 글로컬이 자글이고 나눔 소통 그 다음에 융합 도전 성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협력의 힘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는 뭐 조금 부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경영이나 글로컬 능력, 세계화하는 능력, 지역사회 기여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나 어떤 이게 도전 성취 능력도 여기 보면 나소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나눔과 소통 그리고 융합 이 요소가 사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자글도라고 하는 이 바깥에 있는 이 세 역량을 뒷받침하고 연결시켜서 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자기 경영만 하고 그리고 나는 세계에 나가서 성공하고 그래서 도전 성취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개인 플레이만으로 사람이 인재가 양성돼 가지고서는 내가 볼 땐 큰 물에 나가서 정말 성공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나눌 줄 알고 자기의 새로운 도전적이고 아주 자주적인 이런 능력이 자기 경영의 능력이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융합하는 가운데서 더 큰 물로 나가서 더 확대된 시너지로 나타날 때 그가 사업을 일으키고 그가 뭐 거대한 하나의 대기업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이 나소융이라는 걸 결코 무시해서 안 된다. 이것이 아까 말한 이제 협력, 통합, 소통 이거와 관계되는 거죠. 그죠? 나눔, 소통, 융합. 그죠? 자, 그런 정도 얘기하고 협력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6대 역량 중에서 이 협력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 나소융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 얘기했습니다.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데 연결고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력의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기 경영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 글로컬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도전 성취를 해나가겠다. 이것만 아무리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큰 성공을 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고 부딪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은 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자와 연결고리가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합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아이디어 이게 혼자 내는 아이디어보다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하고 더 포괄적이고 더 깊고 또 어떤 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해도가 다 다르고 또 관심과 관점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연결됐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종합됐을 때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갈 수 있는 아까도 자꾸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기체적인 이런 사고나 유기체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는 자 이런 살아있는 어떤 삶이라는 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삶과 죽음이 삶 안에서 통합되는 것이 우리가 변주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삶이다. 삶이라는 게 죽음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형식 논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삶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삶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변주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죽음과 삶이 통합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하나 낡은 세포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더욱더 발전된 생명체가 그 영위를 해 나가잖아요. 생명력을. 그것이 삶과 죽음이 자기 안에서 합쳐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가족이나 가문이나 집단이나 이런 씨족이나 또는 이 민족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가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이 그 합해져서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이런 것도 사실은 한 개체의 소멸과 한 개체의 탄생이라는 것은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연결되고 유전되고 그것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하나의 씨족사회요, 민족사회요, 국가사회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이 개인의 지성의 힘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다수의 협력이 그래서 창의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 관점에서 나는 우물한 개구리를 보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물에서 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시냇물이고 저는 개울물인데 어떤 사람은 바다에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강에 있다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낙동강만 들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저 한강이랑 그죠? 뭐 금강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다른 물에서 놓은 사람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겠고 또 융합적으로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친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안정감을 갖기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이제 여기 교재에서는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질적인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비빌 언덕, 그러니까 우리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토대가 뭐냐면 하나의 구심점, 즉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하나 내세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독재적인 어떤 권위주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이념, 공통의 목적, 즉 이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의 주제를 어떤 목적 하에서 우리가 이 팀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공통의 목표가 되면 그것이 주제화 되는데 바로 연결되는데 그럼 팀 프로젝트의 목표, 즉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하나의 기본 그 토대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겠죠. 목표, 공통적인 목표가 의식이. 그렇다면 그런 목표 아래서 롤이 정해지고 역할이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그럼 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난 이런 쪽으로 나는 조사를 잘해. 나는 앙케이트 같은 거 전문가야. 아니 나는 나는 뭐 서류 작성하는데 요약하고 나는 프로포절 쓰는데 아주 내가 1인자야.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도서관에서 사료 정리하고 나 이런 거 많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난 자료를 찾아올게. 뭐 이렇게 해서 팀플레이가 나눠질 수 있겠죠. 하나의 목표 하에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긍정적인 언어로. 내가 생각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저런 사람의 의견을 일단 수용하고 받아주면서도 그런데 나는 이런 의견을 덧붙이고 싶어 라는 정도로 하나에 갔을 때 시너지가 나지 나는 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고 아니야 나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거나 무화시켜가지고서는 창조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클로버 프로젝트의 실제 제3주 1장과 2장 수행 단계와 태도에 대해서 특히 협력적 사고의 중요성과 그 친밀도를 어떻게 협력하기 위한 친밀한 이런 안정감을 확보하고 친밀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과제로서 한번 풀어보면서
콜라보 프로젝트를 임하기 위한 어떤 준비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